조명을 쓰면 사진이 확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런데 조명 어떻게 써야 될지 맨날 막막합니다. 배워도 배운 것 같지 않고 실제 쓰려고 하면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 하나로 조명의 기본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운영하면서 가장 관통하는 5개의 주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이 5개의 주제만 알고 계셔도 상위 10% 안에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조명은 사진의 밝기를 위한 게 아니다. 보통 조명을 사진이 어두워서 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진이 어두울 때 노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ISO를 올린다던가 조리개를 개방한다거나 셔터 속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조명을 쓰는 이유는 콘트라스트와 그림자를 컨트롤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즉, 조명으로 피사체의 컨트라스트와 그림자를 만들죠. 이유는 콘트라스트가 있어야 주제가 분리되고 그림자가 있어야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트와 그림자를 잘 쓰면 2D인데 3D 같은 느낌도 만들 수 있고 특유의 분위기나 미감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 조명의 방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고유의 분위기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격 있는 사진을 만들기 위해선 조명이 꼭 필요한 겁니다. 둘째, 빛은 세기보다 방향이 먼저다. 조명을 처음 배우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어둡네, 조명을 좀 더 세게 해볼까? 하지만 사진의 빛에서 먼저 봐야 되는 건 밝기가 아니라 빛의 방향입니다. 같은 조명 하나로도 정면을 비추느냐 옆이나 뒤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진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크게 9방향으로 나눠 놓았죠. 이 9가지 방향에 따라 빛이 부딪히는 부분은 밝아지고 반대 부분은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명암 차이를 통해서 대상의 입체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즉, 물체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밝아서가 아닙니다.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명의 방향은 결국 대상을 얼만큼 밝힐 것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면광은 대상의 전체를 다 밝히는 거고요. 반대로 역광은 대상의 대부분을 가리고 라인만을 살리는 방향인 겁니다. 측광은 대상의 90도 방향에서 쏘는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대편은 크게 어두워지죠. 사광은 앞쪽 45도에서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3분의 2 정도가 비추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3분의 2를 어느 방향에서 비출 것이냐에 따라 왼쪽 측광, 오른쪽 측광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뒤에서 비치는 사광을 역사광이라고 하죠. 그럼 왜 이렇게 빛의 방향을 나누는 것일까요? 바로 빛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전달하려는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정면광은 모든 걸 다 비추는 거예요.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정확도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반면 비밀스러움이나 신비로움 같은 것들은 전달하기 힘든 거죠. 반대로 역광은 실루엣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정보는 명확히 얻기 힘들지만 비밀스러움, 신비로움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표현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사진이 시각적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도구를 사진이라는 매개체로 잡은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알파벳을 익혀야 하고 단어를 익힌 다음 문장의 구조를 익혀야 합니다. 사진에서 이런 빛에 대한 공부는 알파벳이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어를 잘 익혀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작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작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대신 작가가 되기 위해선 알파벳과 단어, 문장의 구조 등을 익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익히게 되면 일단 표현이란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셋째, 빛은 어떻게 딱딱하거나 부드럽게 만들까? 조명의 광질은 크게 하이라이트와 소프트 라이트로 나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강한 빛은 하드라이트, 약한 빛은 소프트 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죠. 하드와 소프트 라이트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림자의 경계입니다. 즉, 그림자의 경계가 얼마나 선명하냐, 부드럽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하드라이트, 소프트라이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하드라이트와 소프트라이트는 왜 구분해서 쓰는 걸까요? 이것도 문법입니다. 하이라이트를 쓰면 사진이 대체로 강하고 선명하고 긴장감이 있고 드라마틱해져요. 특히 표면의 질감이 잘 나타납니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나 근육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강렬함, 긴장감, 패션, 스포츠, 여름의 뜨거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데 좋습니다. 반대로 소프트 라이트는 빛이 부드러워져서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뷰티, 화장품, 음식, 가족사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이런 느낌을 주는 사진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꼭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응용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빛의 딱딱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조명 광원의 크기입니다. 즉 조명의 크기가 작으면 하드라이트고요. 조명의 크기가 크면 소프트 라이트입니다. 작은 광원은 피사체를 한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빛이 막히는 순간 바로 진한 그림자가 생기죠. 반대로 큰 광원은 피사체를 여러 방향에서 감싸듯이 비춰줍니다. 그래서 빛이 공간에서 돕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경계 사이에 조금씩 빛이 들어오는 영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경계선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대상에서 바라보는 빛의 크기입니다. 즉 대상에서 조명을 5m 정도 떨어뜨려 놓으면 대상 입장에선 빛이 상당히 작게 보이죠. 반대로 조명을 50cm 정도로 가깝게 붙여 놓으면 대상이 봤을 때에는 빛이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부드러운 빛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은 실제 크기가 엄청나게 크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작은 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날의 태양빛은 하드라이트가 됩니다. 반대로 흐린 날은 구름 전체가 내려오는 빛을 부드럽게 걸러주는 소프트박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확산되면서 부드러운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훨씬 더 부드러운 결과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을 때에도 조명 앞에 소프트박스를 설치를 하고 촬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박스의 면적만큼 광원이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광원을 대상에서 더 가까이 붙이면 상대적으로 광원이 더 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빛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대상의 라인은 더 부드럽게 표현되고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빛의 광질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빛은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또 빛이 튕겨나가는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빛이 튕겨나오는 각도는 같습니다. 만약 빛이 45도로 들어왔으면 빛이 튕겨나가는 각도도 45도예요. 그래서 이 빛이 튕겨나가는 각도에 카메라가 있으면 하이라이트가 보이죠. 그래서 제품과 조명은 그대로 놔두고 카메라 위치만 옮겨도 대상의 하이라이트가 사라지거나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입사각과 반사각을 잘 파악하고 있으면 빛의 하이라이트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반사 위치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원통의 병을 찍는다고 가정해보면 제품 전체를 밝히려고 정면에서 조명을 비추면 원통은 전체가 다 밝아집니다. 하지만 왼쪽에서 조명을 비추면 왼쪽은 하이라이트가 생기면서 원통의 형태가 잘 살아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광량이 아닙니다. 하이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죠. 특히 검정색 통이라면 이러한 하이라이트가 더 중요해지는데요. 검정은 밝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검정 위에 반사를 입혀서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빛은 색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공을 촬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빛을 한 방향에서 비추면 공은 하이라이트, 중간톤, 암부, 최암부 이렇게 네 가지의 색을 띠게 됩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조명이 가장 강하게 비치는 부분으로 대부분 흰색에 가까운 컬러를 띱니다. 왜냐하면 색과 색이 합쳐지면 검정색이 되고요. 빛과 빛이 합쳐지면 흰색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광 제품에서는 하이라이트가 단순한 제품의 컬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광원의 색과 모양을 직접 보여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어떤 빛을 사용했는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중간톤은 조명의 색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흰색 제품에 빨간색 조명을 쓴다면 이 중간톤 영역에서 가장 선명한 빨간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톤은 이 조명의 가장 중요한 컬러를 볼 수 있는 지점이죠. 세 번째, 암부는 빛이 비춰진 반대편에 생기는 부분으로 그림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단순하게 그냥 검정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환경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경에서 반사된 컬러가 묻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색 공이 초록색 바닥 위에 있으면 빛이 비춰진 부분 이외의 안부는 어두운 초록색의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명의 컬러를 살짝 머금고 있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여기다가 빨간색 조명을 쓰면 이 안부에는 초록색을 메인으로 하고 있고 살짝 빨간색이 섞여져 있는 어두운 컬러를 띠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안부. 여기는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거의 검정색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빛은 밝은 곳에서는 빛의 색이 지배하고 빛이 약해진 곳에서는 주변의 색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을 설계하는 것은 밝음과 어두움만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하고 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빛과 조명의 기초에 대해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도 많은 실전을 통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강의를 해보면 이 조명과 빛을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한다는 거 알고 있지만 조명은 줄넘기와 비슷합니다. 한번 배워놓으면 응용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제 채널과 함께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